화장품주가 굉장히 소외됐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시장이 부진하면서 대형주들의 부진이 이어졌고요. 그나마 중국의 의존도가 적은 저비용, 그럼 좀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강한 흐름을 그나마 나타냈었는데 오늘 모처럼 만에 오름권역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염정 고수님께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 건 전체 분위기예요. 코스맥스, VT 등등 특징적인 화장품주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소외되진 않았었어요. 화장품주들이. 네. 네. 좀 차별화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화장품주들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장 초반에 반도체가 지금 엄청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진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힘을 잘 못 받지만 지난주 한 후반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기존 주도 섹터 뭐 반도체 좀 살짝 쉬어갔고 뭐 물론 뭐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강했지만 그리고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주 후반부터 실적주에 대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라든지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는 종목들 쪽으로 오늘 좀 돌리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화장품주들 소외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계속 보여주는 네. 종목들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실리콘2가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에서도 아무래보시피 LG생활건강도 저점 대비해서 차근히 올라오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뭐 확실한 것은 중소형주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반되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연간 기준으로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그리고 실적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빠질 때마다 사는 게 답입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는 게 아이패밀리 에셋이었고요. 신고가 오늘 나왔고 그리고 VT 같은 종목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눌려있다. 오늘 7%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 보이냐.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도 7% 상승, 클리오도 3.8%대 강세 나타내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관련된 종목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눌려 있었던 그 미용 의료기기 쪽. 네. 비올을 중심으로 맞아요. 해서 비올,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상승세 다시 바닥권에서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내가 이번 시장에서 좀 반도체 쪽에서 소외됐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차근히 4월을 대비해서 실적주 중에서 소외됐었던 종목, 주가 좀 눌렸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세 속에서 종목별로 구체적인 전략들을 주셨고요. 눌렸을 때 계속 매수해야 된다. 중소형주 관심 갖자라는 전략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VT 기업의 리들샷이라는 건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테이블 교수님 이 제품 혹시 아세요? 일단은 뭐 다이소에서 1등 화장품이라고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는 올리브영에서 1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죠. 라쿠텐에서도 1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아마존에서도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이걸 제가 선물 받고 저는 한번 해보고는 제 피부는 뒤집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쓰지 못하고 있지만 네. 이걸 쓰시는 분들은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화장품이랑 약간 어찌 보면 이게 좀 다른 전달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색다른 혹은 좀 더 우리가 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의 의견으로는 좀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게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다이소 화장품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뭔데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실제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실제로 다이소를 가보시면은 리들샷과 비슷한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은 1위입니다. 지금은 1위지만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에서 실적 발표는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주가는 15,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 쪽으로 추세가 돌리면서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겁니다. 그 비타500 혹시 드셔보셨어요? 비타500이 비슷한 제품이 그 제품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는 손해가 없었다라고 기업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파이가 커지면서 오히려 우리 실적은 그대로였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이 VT를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습니까? 동일한 현상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화장품주는 염정 고수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눌린 몫에 계속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 정답이었던 거고요. 두 가지 부류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회사의 큰 대형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들은 어떤 시즌과 맞물려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제 중국의 관광객이 유입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이 해당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중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5월에 다가오는 이 노동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7일 정도 연휴입니다. 이때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이번에 3월에 있었던 그 연휴보다도 대거 이제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주가의 흐름이 최근 일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흐름이 연동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소형 화장품사 같은 네.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베이스. VT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눌린 몫이마다 저점에서 모아가는 형태에서의 전략이 가능한데, 이제 주가가 눌림목 과정을 벗어나서 이제 안정화 단계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점에서 모아가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은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 업종의 전반의 흐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난해 실적 좋았고요. 네. 올해도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방향성 또한 일부 조정이 나타나긴 했지만 추세적 흐름에서는 우상향하는 패턴으로의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눌림목 과정에서의 저점 매수는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흐름을 두고 올라갈 때마다 추가로의 편입을 하는 형태로의 화장품주의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소형 쪽에 선택을 하시는 거네요, 김대중 교수님. 일단 현재 화장품 관련주에 네. 투자를 한다면 대형사보다는 네. 중소형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장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네. 화장품주는 아무래도 염정 교수님이 실적 이야기를 계속 주셨고 김대중 교수님도 거기에 더해 주셨는데 네네. 해외 매출이나 이 실적이 주가와 직결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주가 흐름이 좀 기대되는 네. 그런 기업이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그 실적을 알면은 눌림목 봤을 때 들어가기 좋죠. 근데 실적을 모를 때 눌림목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포트를 만약에 화장품 10%를 담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쪼개서 10개 종목을 살 수는 없습니다만 한 두세 가지 헷갈리는 종목을 같이 이제 바스켓으로 사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일단 아이패밀리 SC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아이패밀리 SC는 모든 사람이 안다.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축으로 가져가는 나쁘지 않은데, 신규로 한다면 눌렸다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코스맥스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코스맥스가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많이 갔어요. 근데 CNC 인터내셔널하고 코스맥스 다른 점은 밸류가 CNC는 거의 10배 후반 정도 될 겁니다. 코스맥스는 눌림목을 받은 상태에서 10배 초반이거나 아마 내년도 실적을 올해 실적이 1분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은 밸류가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갭이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코스맥스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가져지고요. 이거는 그 미국에서 공장 두 개 그 법인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로스가 많이 나는데 그 로스가 1분기에 많이 주는 거 있고 다른 그 지역에서도 중국 포함해서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어서 업사이드를 대비했을 때 주가가 덜 갔다. 오늘 좀 반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값이라면은 코스맥스, CNC, 그다음에 아이패밀리에서 아이패밀리 좋지만 많이 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코스맥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 네.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 똑같아요. 이 모든 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잠깐 돌아가면 반도체에서 소켓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조금 덜 비싼 거 찾아요. 그럼 ISC가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거 비싸다, 뭐 이거 산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좋다 보면은 셋 다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우선순위를 조금은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아이패밀리 SC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2월 말에 상장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화장품 기업이 있죠. 바로 APR입니다. 염정 교수님, 네. APR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 실제 출연도 하셨었거든요. 네. 매일경제. 보셨어요?
그거는 못 보고 APR 주가 추이는 계속 보고 있고요. 그죠. 이 주가 추이를 네. 보시고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좀 오르기는 했는데 네. 오늘은 또 떨어지네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도 앞서 우리 김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중소형 화장품 종목으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중소형 종목들로. 지금 시차를 좀 두고 가지만 결국은 다 키 맞추기를 조금씩 해가면서 우상향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오른 기업 아니면 먼저 좀 잘 가는 기업이 있고 좀 천천히 뒤따라가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스맥스가 좀 뒤따라가는 ODM 기업이고 그리고 완성품 업체에서는 클리오가 지금 눌려 있는 네.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초기에 워낙에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공모가가 25만 원이었었죠. 그리고 상장한 지 한 달 돼서 어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날이었고요. 11% 정도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던 어제 하루였고요. 장 초반 5%까지 빠졌다가 한 플러스 4% 정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은 주가가 공모가 부근에서 한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먹을 폭이 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다라고 어제 생각하고 주가는 바닥을 살짝 좀 다지면서 살짝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그 부분은 좀 어려워요. 신규 상장주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종목을 맞아요. 가지고 네. 이 종목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르지만 어제 일단은 조금 좀 잘 넘어간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하고 최근에 수급을 좀 봐야 돼요. 네. 수급을 보면은 저도 APR 같은 경우에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최근 수급에서 신규 상장 후에 뭐 연기금이 뭐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뭐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수급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떠날 수 있는 수급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상장 첫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많이 맞아요.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은 자리가 물러날 자리가 사실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지지선을 지켜 있는 걸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다행히도 네.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 다 좋았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 업체도 의료 미용기기인데 좀 다르죠. 다른 업종들, 다른 기업들하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피부과라든지 미용 업체 쪽으로의 납품 기관 어떻게 보면 그 B2B 쪽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네. APR은 B2C가 되겠죠. 예.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라 그러죠? 셀프 집에서 미용기기라고 직접 할 하는. 수 저는 네. 뭐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효과를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지금까지 매출액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권에서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엄청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인 문제는 되지 않고 주가는 지금 공모가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좀 지켜봐도 좋을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PR까지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한 줄 평으로 다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코스맥스 아이패밀리 SC 주목하자라고 주셨고요. 김대준 고수 충분한 조정 지금부터 모아갈 때라고 합니다. 염정 고수 충분한 조정 지금부터 모아갈 때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테이버 고수도 인간의 최종 목표는 안 아프고 예쁘게 오래 살기. 저의 목표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저였나 봅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럼 계속해서 3위 주제 만나보시죠.